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T1 에너지, 티커 심볼로는 TE죠. 이 T를 둘러싸고 최근에 정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상황인지 저도 들었습니다. 네, 바로 2025년 10월 24일이었죠. 이날 주가가 하루 만에 그냥 6%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불과 이틀 전, 그러니까 10월 22일에는 미국의 꽤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니덤, 여기서 T에 대한 분석을 처음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어요. 아, 매수 의견이요? 네, 그것도 목표 주가를 1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게 그 당시 주가보다 무려 70% 이상이나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된 신호가 연이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도 아마 고개를 좀 깨웃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은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고 또 분석관은 왜 이렇게 뜨겁게 보는 건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단기적인 주가 급락하고 또 니덤처럼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아주 긍정적인 장기 전망.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면으로 딱 충돌하는 건 분명히 흔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T1 에너지, TA가 단순히 주가가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을 겪는 걸 넘어서서요. 어쩌면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혹은 가치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 네, 혹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 혹시 숨겨진 의미는 없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TE의 본질적인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뭔지, 미래 성장의 기회는 또 어디에 있고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의 목표는 결국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당신께서 이 T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시고 또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네요. T1 에너지, TE.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궁금한 지점부터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는 그렇게 떨어지고 또 니덤에서는 그렇게 파격적인 매수 추천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짜를 짚어보면 10월 24일 TE 주가가 3.47달러로 마감했어요. 전날보다 6.47%나 하락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틀 전 10월 22일에 니덤은 목표 주가 6달러, 당시 주가 대비해서 무려 73%나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상승 여력을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단 말이죠. 73%면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아니 니덤은 도대체 T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한 걸까요?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은 왜 이렇게 냉담하게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시간 지평선하고 평가 기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지평선과 평가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리덤의 문서 먼저 T의 현재 재무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얼마를 벌고 있느냐,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보다는요. 앞으로 한 2, 3년 혹은 그 이후에 펼쳐질 미래의 성장 잠재력, 여기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아, 미래를 본 거군요. 그렇죠. 리덤은 T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 생산 시설들 있잖아요.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G1 기가 팩토리, 그리고 오스틴에 새로 짓고 있는 G2 공장. 이게 성공적으로 가동될 경우를 가정한 거죠. G1, G2 공장이요? 네, 이 공장들이 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전력망 현대화에 꼭 필요한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기 장비들, 그리고 또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같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네네. 니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분야들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전기차가 계속 보급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거대한 산업적인 흐름, 이게 TE가 만드는 제품들의 수요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릴 거다. 그리고 TE가 그 수혜를 제대로 입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 메가 트렌드의 수혜주다. 맞습니다. 이런 성공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6달러,
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적자 상태라던가 아니면 부채가 좀 많다던가 하는 이런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에 주목을 한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최근에 나타난 주가 하락은 곧던가 이거는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따르는 실행 리스크, 이게 핵심입니다. 실행 리스크요? 네, 과연 계획대로 자금 조달은 잘 될까? 공장 건설은 제때 끝날까? 또 공장을 다 지었는데 원하는 만큼 품질 좋은 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죠. 이런 불확실성하고 더불어서 현재 재무제표에 딱 드러나 있는 어떤 취약성, 예를 들면 적자 상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좀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평선 그리고 평가 기준의 차이, 정말 명쾌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잠재력과 현재의 불확실성, 이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니덤이 그토록 밝게 전망한 TS의 성장 잠재력,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더 깊게 짚어보죠. 먼저 말씀하신 그 강력한 산업 성장 동력,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요즘 시대를 이끄는 메가 트렌드인데 이게 다 T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확산은요. 이게 전력망 인프라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면서 동시에 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부담이자 기회다. 네. 왜냐하면 대규모 연산을 하려면 정말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력망의 용량을 늘리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TE가 생산하는 고압 변압기라던가 배전반 같은 전력 시스템의 핵심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겠네요. 또 전기차 보급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계속 깔아야 하고 또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배정망도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건 이게 해가 뜨고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되니까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간헐성 문제가 있죠. 네, 맞아요. 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투자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TE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아주 직접적인 호재가 되는 셈입니다. TE는 이런 시대적인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또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거대한 시장 흐름에 올라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 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점, 이것도 니덤의 평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텍사스 댈러스에 G1 기가팩토리를 이미 가동해서 상업 판매를 시작했고 오스틴에는 G2 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장을 더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이다. 네,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들 경험했잖아요. 특히 미국 정부는 이제 자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네. 네,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공제라던가 보조금이라던가 하여튼 상당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TE가 태양광 패널, 배터리 부품 같은 핵심 제품들의 생산 시설을 미국 본토 안에 텍사스에 딱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수혜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동시에 중국 같은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경쟁사들보다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아주 계산된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짓는 게 아니라 그런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태양광 추적 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이죠. 넥스트래커. 이 회사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넥스트래커요?
네, 미국 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고성능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이 협력은 TE가 단순히 생산 능력만 갖춘 게 아니라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신뢰도까지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성장률 예측치도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군요.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T의 연간 매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봐도 한 38.4%, 많게는 77%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77%요. 와. 네, 현재는 물론 적자 상태지만 한 3년 안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이걸 보면 리덤이 현재 주가보다 70% 이상이나 높은 6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구나 싶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정확히 보셨어요. 시장 평균 성장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 전망. 이야말로 TE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로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 끄는 가장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적자 상태라든가 높은 부채 비율 같은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에 훨씬 더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성장 스토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리덤의 분석은 정확히 이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눈부신 성장 전망에는 반드시 또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겠죠. 그 성장 스토리에 투자자들이 선뜻 이렇게 올라타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무 상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요. 현재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네, EPS.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상태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TE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리덤의 그 낙관적인 전망과 시장의 좀 냉담한 반응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된 재무제표만 딱 놓고 보면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매력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익을 못 내니까. 네.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이런 대표적인 가치 지표는 아예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마이너스로 나와서 의미가 없고요. 또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 같은 여러 재무 비율들이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흑자 전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져서 2026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이요? 생각보다 더 늦네요. 네, 물론 고성장을 추구하는 초기 단계 기업들이 다 그렇듯이 대규모 선제 투자를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성장을 위한 건강한 고통인 건지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 신호인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아까 긍정적인 요인을 언급됐던 그 지원 공장 증설이라든가 G2 오스틴 신규 공장 건설 같은 이런 대규모 투자는 이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실행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행 리스크. 네.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대로 자금이 제때 조달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다거나 혹은 어렵게 완공을 했는데도 원하는 수준의 생산 효율, 흔히 말하는 수율이죠. 이게 잘 안 나온다면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최근 주가 하락에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대규모 자본 투자는 본질적으로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네, 성공적으로 잘 완수되면 기업 가치를 정말 몇 단계 점프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지만 만약에 중간에 뭐가 차질이 생기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정말 기업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무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필요한 수천억 혹은 조 단위의 자금을 제때 딱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또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나 건설 과정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목표했던 품질과 생산성을 달성하는 그 운영 능력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수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은 TE 경영진이 과연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 의구심이 현재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TE가 속해 있는 이 시장 자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첨단 전기 장비 시장은 아시다시피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 정말 빠르죠. 그리고 쟁쟁한 경쟁사들도 이미 많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구리나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금리 같은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면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심하면 기술적으로 도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인 새로운 기술이 딱 등장하면 기존 제품의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죠. 아, 무섭네요. 네, 또한 키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구리, 리튬, 히토류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하는 거,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갑자기 바뀌는 거, 또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막 오르는 거,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는 TE의 수익성이나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은 TE가 자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런 잠재적인 변동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기회와 위험이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TA는 결국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에 베팅해야 하는 전형적인 성장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당신, 즉 저희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입장에서 TA를 바라볼 때 어떤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또 추적해 나가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앞서 계속 언급됐던 애널리스트들의 그 높은 매출 성장률 예측치 있잖아요. 연간 38%에서 많게는 77% 이상. 이게 과연 실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이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기대가 현실로. 네. 둘째는 TA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G1 댈러스 공장의 생산량 증설, 그리고 G2 오스틴 공장 건설. 이게 당초에 발표했던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 마일스톤 달성 여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실행 리스크를 TA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실행 리스크 관리 능력 확인 중요하네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는 단순히 그냥 외형 성장,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수익성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점진적으로라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판매 관리비 같은 영업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흑자 전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 개선 신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거시적인 산업 환경 자체는 AI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이다 해서 T&E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 지표를 보면 단기적인 어려움을 시사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최근 주가 급락과 함께 MACD라는 지표가 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아, MACD요? 네. 네. 그 MACD가 주가의 단기적인 추세 변화나 모멘텀 강도를 보여주는 기술적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매도 신호를 보낸다는 건 장기 전망은 밝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크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서도 장기 전망과 단기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바로 현재 T&E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을 기술적으로도 딱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아직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앞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결합되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으로 볼 때는요, 전기전자 부품 산업 자체는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융합되면서 자동차, 바이오, 환경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칠레트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배경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지표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관망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TLT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한쪽에는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첨단 산업 발전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를 타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 재무제표에 드러난 취약성 그리고 그 원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정말 만만치 않은 실행의 과제가 놓여 있는 그야말로 딱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세요. TLT는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 안에서 또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덤이 제시했던 그 매수 의견과 6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TLT가 가진 그 잠재력이 만약에 만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보상, 영어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6달러. 하지만 그 눈부신 가능성의 이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그 무거운 실행 리스크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재무적인 불안정성이라는 명확한 현실적인 과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바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의 투자 성향이나 혹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TE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만약에 당신께서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 그리고 TE가 제시하는 그 비전을 아주 강하게 믿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주가 변동성, 오늘처럼 6%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시라면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주가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덤의 분석이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좋은 논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요? 다만 이 경우에는 투자의 성패가 전적으로 TE 경영진의 실행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발표나 G1, G2 공장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말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의 제일 원칙을 잃지 않는 것으로 삼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런 투자분들에게는 현재 TE가 안고 있는 그 재무적인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지속되는 적자 상태라던가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또 최근과 같은 급격한 주가 변동성,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주가 많이 떨어졌네, 싸네 하고 저가 매수에 동참하시기보다는 TE가 구체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서 흑자 전환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딱 보여주고 또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재무 구조가 좀 안정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때 가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측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전략인 셈이죠. 확인 후 투자.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겠네요. 결국 TE는 미래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시장은 그 꿈의 가치와 또 실현 가능성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리덤이 제시한 6달러는 그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현재 3달러대 주가는 그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에 대한 시장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구심을 함께 담고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하고 명확한 요약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T1 에너지, T를 둘러싼 이 상반된 신호들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이 기업이 가진 아주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과 동시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T에 대한 투자 결정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참고하시되 전적으로 당신의 투자 철학, 또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 그리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당신께서 T1 에너지, TE라는 이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급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어떤 기업의 야심찬 비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그 숫자 너머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경영진의 실제 실행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같은 이런 무형의 요소들이 TE의 미래 가치에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가시는 과정이 앞으로 TE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관점을 세우시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